깨어있는 일상 만들기 반야 수행의 실제.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성의 지혜를 통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깨어있는 일상을 만드는 반야 수행의 실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산속절이나 명상센터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는 특별한 활동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그 자체입니다. 출근길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야 수행입니다. 반야 수행의 핵심은 깨어있음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깨어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실한 모습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의식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안이나 만족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야 수행은 이런 자동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명상만으로는 부족할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명상은 매우 유익한 수행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명상실에서만 평온하고 일상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받고 화내고 불안해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명상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명상은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명상과 소음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둘째, 명상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루에 30분 명상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명상에서 얻은 평온한 마음이 일상의 첫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바로 사라진다면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명상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명상할 때는 영적이고 일상에서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명상할 때만 깨어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산다면 진정한 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명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거나 완벽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대신 명상실로 도망가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명상으로만 위안을 얻으려 한다면 진정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행삼매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일행삼매란 일상의 모든 행동에서 삼매, 즉 깊은 집중과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뿐만 아니라 서서 하는 명상, 걸으면서 하는 명상, 일하면서 하는 명상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음 챙김을 일상생활에 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단순히 명상실에서만 수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관계 개선, 업무 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가 더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상 통합 명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카bat-진도 어디를 가든 거기에 있으라며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도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며 일상의 평범한 활동도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하는 명상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식 명상은 마음을 훈련하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 훈련을 해야 실제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식 명상을 통해 기른 집중력과 깨어있음이 일상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수행은 정식 명상과 일상 수행이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식 명상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일상 수행을 통해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일상에서의 경험을 정식 명상에서 더 깊이 탐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수행하는 법. 현대인의 대부분은 하루의 상당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준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기 전, 회의에 들어가기 전, 전화를 받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하루 종일의 마음가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쓸 때는 이메일에만, 회의를 할 때는 회의에만, 전화를 할 때는 전화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호흡법이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넷째,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깨에 긴장이 쌓였는지, 턱에 힘이 들어갔는지, 등이 구부정해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다섯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며 화가 날 때도 즉시 표출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휴식 시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 물을 마실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등의 짧은 시간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걷기 명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동할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퇴근할 때 의식적으로 걸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빠르게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다는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덟째, 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식이 단순한 업무를 보람있는 수행으로 바꿔줍니다. 아홉째, 어려운 상황을 인내력을 기르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고객, 무리한 요구, 갈등 상황 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연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째,
하루 일을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도움을 받은 것들, 잘 해낸 것들,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내일의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현대 기업들 중에는 이런 마음 챙김을 조직 차원에서 도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 인텔의 AWAK-인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한 기업들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창의성이 증가하며 팀워크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하면서 수행을 실천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이 일 자체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만들기. 일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감정의 기복입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울하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반야 수행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며 적응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화 그 자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 수행에서는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한다. 지금 불안감이 올라온다.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다. 처럼 감정의 시작점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몸을 이완시키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불안해도 회피하지 않으며 슬퍼도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RA인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Recognize, 알아차리기, Allow, 허용하기, Investigate, 탐구하기, Non-identification, 동일시하지 않기 단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첫째,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 허용합니다. 셋째, 가슴이 답답하고 주먹이 쥐어진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고 탐구합니다.
넷째, 나는 화가 아니다.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거리를 둡니다. STOP 기법도 유용합니다. Stop, 멈추기. Take a breath, 숨쉬기. ST, observe, 관찰하기. Proceed, 진행하기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일단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한 후 지혜롭게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그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항상 몸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화가 나면 어깨에 긴장이 오고, 불안하면 가슴이 답답하며, 슬프면 목이 막힙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생리적 반응은 보통 90초 정도면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90초만 참으면 감정의 첫 파도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감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이런 대우를 받는다. 같은 이야기 대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며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바니아 수행은 스트레스를 성장과 지혜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상황, 예상치 못한 일, 도전적인 과제 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보이는 적응 반응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거나 과도해질 때입니다.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스트레스와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가 추가로 생깁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성장의 신호, 변화의 기회, 적응력을 기르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의 긴장, 호흡의 변화, 마음의 산란함 등을 빨리 감지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기 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넷째,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 근육 이완, 짧은 산책, 마음 챙김 등을 통해 급성 스트레스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취미 활동,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장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를 통해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보다는 이것은 도전이다, 나는 무능하다 보다는 나는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동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구체적인 기법 중 하나는 리프레이밍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는 해석을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미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지 말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지 말고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 연습도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 배움의 기회, 성장할 수 있는 도전 등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오히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 5분으로 바뀌는 삶.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분 수행의 핵심은 질입니다. 산만하게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온전히 집중한 5분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5분 동안 완전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 5분 수행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5분간 조용히 앉아보세요.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 의도를 설정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분, 감사하기.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건강한 몸에.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분, 몸 스캔하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어디에 긴장이 있는지, 어디가 편안한지 알아차리고 필요하면 부드럽게 이완시켜 보세요. 세 번째 분, 호흡 관찰하기.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정착시키세요. 네 번째 분, 의도 설정하기.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의도를 설정하세요. 오늘은 인내심을 기르자.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자. 같은 간단한 의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분, 사랑의 마음 보내기.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점심시간 5분 수행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후나 휴식 시간에 잠깐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 분, 현재 순간 돌아오기. 오전에 일어난 일들에서 마음을 거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호흡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분, 스트레스 점검하기.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 목, 턱, 눈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보세요. 세 번째 분, 감정 정리하기. 오전에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을 돌아보세요.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기뻤다면 그 감정에 감사하세요. 네 번째 분, 에너지 충전하기. 깊고 편안한 호흡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오후를 위한 활력을 모아보세요. 다섯 번째 분, 오후 의도 설정하기.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도를 설정하세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동료들과 조화롭게 지내며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저녁 5분 수행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 분, 하루 돌아보기. 오늘 경험한 일들을 간략하게 돌아보세요. 좋았던 순간들과 어려웠던 순간들을 모두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 분, 감사 표현하기. 오늘 도움을 받은 일들, 잘 해낸 일들,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세요. 세 번째 분, 용서하기. 오늘 실수한 일이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들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분, 배움 정리하기. 오늘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분, 내일 준비하기.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 의도를 설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준비를 하세요. 이런 5분 수행의 효과는 누적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느낄 수 있지만 몇 주, 몇 달 지속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정 조절이 쉬워지며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루 5에서 10분의 명상을 8주간 지속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하고 주의력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1일간 지속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66일간 지속하면 자동화됩니다. 5분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팁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세요. 루틴이 될 때까지 외부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마트폰은 꺼두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5분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셋째,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반드시 연꽃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5분간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지속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섯째, 수행일지를 써보세요. 간단하게라도 매일의 경험을 기록하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호흡 명상, 몸 스캔, 사랑 명상, 걷기 명상 등을 번갈아가며 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3분으로 줄여도 되고, 때로는 10분으로 늘려도 됩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으세요. 5분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5분 동안의 평안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삶입니다. 5분 수행을 통해 기른 마음 챙김이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여정.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 수행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명상과 일상의 통합, 직장에서의 마음 챙김,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매일 5분의 수행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평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면서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분리보다는 연결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안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타인도 이해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완벽한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더 자비로워지려고 애쓰며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씩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상 전체로 확장해 나가세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여정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수많은 선배들이 있고 지금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반야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존재의 행복입니다.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수록, 지혜로워질수록, 자비로워질수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야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깨어있음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수행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야 수행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깨어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 여정에서 얻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반야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꽃 피우기를 기원하며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